자, 어스케이크 공투 스타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먼저 만들어둔 이런 프랙처들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해보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라인 하나를, 이렇게 라인 하나가 아니라 이제 라인 3개를 직접 그려서 그 그림 단면들을 가지고 이렇게 프랙처를 한번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부분과 사이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센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가지 단면들의 이런 엣지 디테일들을 살려서 이렇게 불림 프랙처를 한번 해줬고요. 네, 그렇게 프랙처 한 것 중에 이제 좀 큰, 여기가 이제 엣지 디테일 프랙처 한 부분이겠죠. 좀 큰 조각들을 따로 이렇게 볼륨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각을 내준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조각들과 엣지 조각들과 이렇게 합쳐서 팩을 해준 다음에 이제 메인 프랙처 이런 캐쉬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캐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익스플로디드 뷰로 한번 이제 상태를 좀 보면요. 네, 이렇게 이런 디테일한 이런 프랙처들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 프랙처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시뮬레이션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조각들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프랙처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굉장히 디테일하다기보다도 어찌됐건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좀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조금 가볍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약간 프록시 지오메트리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우선은 이 조각들 중에 이렇게 사이드와 스태틱으로 사용할 요 옆면과 그 다음에 실제로 다이나믹을 진행할 이렇게 가운데 센터 부분을 분리를 해줄 건데요. 자, 스플릿 노드를 하나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줄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이드 조각들은 이름을 이렇게 피스 사이드라고 변경을 해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룹에다가 네임은 피스 사이드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사이드 부분만 남겨놓고 이 가운데가 지워졌는데요. 인버트 셀렉션 이렇게 해서 중앙 부분만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or each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개별 조각들을 이렇게 for each 문을 돌려줄 거고요. for each 팩된 개별 프리미티브별로 이렇게 for each를 돌려서 이제 하나씩 가져올 거고요. 이 개별 가져온 이 프랙처들을 폴리 리듀스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프록시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자, 언팩을 먼저 해주고요. 현재는 여기 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팩을 해주고요. 자, 이 언팩된 지오메트리를 폴리 리듀스라는 노드로 폴리곤을 이제 줄여주는 노드인데요. 자,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디니의 굉장히 성능이 좋은 노드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특히 후디니가 게임 쪽이나 이런 그 리얼타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시도하면서 굉장히 각광받는 노드 중에 하나예요. 마야나 다른 툴 대비해서 성능이 뭐 퍼포먼스가 월등히 우수해서 이제 프록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용으로만 후디니를 뭐 사용할까 뭐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노드 중에 하나고요. 자, 지금 요런 지오메트리를 한 10% 정도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줄여주면 이렇게 10% 정도로 줄은 폴리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5%까지 이렇게 줄여봐도 모양에 그렇게 큰 유격 없이 이렇게 폴리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패스를 풀어보면 다시 계산을 하고 있죠.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7,000개가 넘는 조각을 상당한 속도로 지금 리듀싱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록시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지형이 변경된 걸 볼 수 있고요. 간혹가다 아주 작은 조각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7199개인데 보시면은 개수가 6672개로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조각이 너무 작은 경우는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조금 생기긴 하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서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언팩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팩을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자, 패스 어트리뷰트는 지우고 네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패킹된 걸 볼 수 있고요. 트랜스퍼 어트리뷰트에 네임 이렇게 적어서 네임은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프로모트 노드를 이용해서 네임을 다시 요 네임을 오리지널 네임을 프리미티브에서 포인트로 이렇게 다시 옮겨주고요. 자, 이제 랍 지오메트리를 하나 달아서 랍 지오메트리 아웃풋 하나 달아서 캐시를 요 로우 폴리곤 상태로 캐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프록시 지오메트리, 프록시 프랙처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적당히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제 지오메트리에 $OS의 시퀀스는 아니니까 이렇게 visual.sc 파일 경로를 맞춰주고요. 자, 세이브 투 디스크에서 캐시를 한 프레임 구운 다음에 파일 로드를 이용해서 다시 카피 파라미터 relative reference path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로우 프록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캐시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은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널로드 이렇게 하나를 달아서 다이나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DIN 이렇게 준비를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이것만 시뮬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지오메트리가 스태틱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또 사이드 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요, 그냥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는 컨벡스 홀로 시뮬레이션이 될 테니까 이런 상태로 아마 시뮬레이션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 안에 조각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 컬리전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그 프록시, 컨벡스 프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각들을 좀 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컨벡스 디컴퍼진 노드를 이용을 할 거고요. 우선 이 노드를 쓰기 전에 현재 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팩으로 이렇게 팩을 먼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팩이 풀린 상태에서요, 이제 컨벡스 디컴포지션 노드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렇게 컨벡스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런 쪽은 여전히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스 컨케비티 사이즈를 조금 더 반 정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조금 걸리겠죠. 자, 그래서 맥스 컨케비티를 좀 낮춰주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적 컬리전을 할 만한 이런 컨벡스얼짜리 지오메트리도 이렇게 분리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자, 스태틱 컬리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폴리곤 이미 풀린 요 지오메트리를요, 팩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고요. 자, 팩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네임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네임. 자, 이렇게 해서 네임을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로 네임을 포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과정은요, 쉘프 탭을 이용하면 그냥 자동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냥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쉘프 탭 쓰면은 나중에 여기에 레스트 노드가 추가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다이나믹이 아니라 스태틱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 두겠습니다.